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최근에 말입니다.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 뭐 오늘 또 집회를 뭐 연합협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 내부에 지금 반발이 좀 있다면서요?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구하기 뭐 그건 좋은데 너무 앞장서서 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과격한 언사도 그냥 막 그냥 남발을 하듯이 하고요. 또 이제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하고도 상당한 그 연관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한국 그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요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그 개신교 쪽은요 한기총이라는 데가 이제 보수가 좀 결집해 있던 곳이고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. 예, 그다음에 이제 NCC라는 데가 있잖아요. 네. 요새는 NCCK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네. 옛날엔 KNCC 그랬는데 예, 그쪽이 이제 약간 뭐 진보 좌파 쪽이고 그런데 이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한때 한기총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정광훈 목사 드디어 한기총까지 접수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 좀 이렇게 분열이 돼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한기총은 아주 그 소수 교회만 참여하는 일부 세력은 남고요. 이 개신교 쪽에 이제 이 주류는 뭐냐면 한국교회총연합, 한교총이라고 합니다. 네. 한국교회총연합 이게 꼭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요. 그 다 아우르는 기구예요. 그게 제일 크다면서요? 예, 이 제일 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그 7만 교회 중에 한 90% 정도가 이 한교총. 그러니까 그 신자 수 뭐 등등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한 90% 정도가 이제 이 한교총 소속이고 네. 한교총은 뭐 진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기구다.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김종혁. 네. 우리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. 저 김종혁 그 한교총 대표 회장이요. 울산에서 목회하신다고. 예, 울산 동구에서 이렇게 그 본인 교회를 또 이제 사역을 하셨고,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. 신년 맞아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 표명해달라. 당연히 그 기자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겠죠.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저기 지금 나오는 거.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면 안 된다. 네. 우리 한교총은 극우 극좌 이런 극단은 지지하지 않는다. 약간 뭐 정광훈 목사를 딱 이렇게 거론한 건 아니지만 저 정도 얘기하면 뭐 다 무슨 의사 표시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합리적인 이 기독교 쪽에 이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이 교회가 정치권과 밀착이 되거나 사실상 정치 운동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세계적으로도 봐도 사실은 이제 이 뭡니까 이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신정일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경험하시면 중동이 지금 있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이 미국도 보면 굉장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강경 기독교계 아주 축진한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게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 또 최근에 신천지가 꽤 아마 또 정치와 밀접하게 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데가 이제 신문도 발행을 하고 천지일보인가 네, 그러죠? 천지일보 발행을 하고 또 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꽤 아마 연결고리가 있다.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거기가 주로 이제 TK 쪽에. 네, TK 쪽에 꽤 교세가 높고 네.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작년인가요, 저작년인가요?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더라고요. 그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10만 명 모으고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는데 특히 이 신천지가 보니까 이제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마 지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이재명이 막 쳐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뭐 상당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런 거 있고. 자,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종교가 너무 정치 일선에 뛰어나 이게 종교 집회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.
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음. 이게 어떤 종교적 신념과 정책 주장 음. 이게 막 섞여 버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꽤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, 불교, 교사가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뭐 이렇게 되는데요. 보니까 기독교는 이제 네. 호남은 거기 그 현지인들의 한 30% 정도가 교회 나온다는 거 네네. 아니에요? 네. 근데 영남은 기독교가 뭐 10%도 안 돼요. 아, 거주자 기준으로. 네네. 거기는 불교가 많잖아요. 불교가 많죠. 예. 동화사 뭐 이런 네. 게 많습니다. 워낙 뭐 큰 예, 사찰들 개인사들 있고. 많다 보니까 네. 그러고 또 보니까 이제 뭐 영남 출향 인사, 호남 출향 인사 또 수도권에 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네네. 그 보니까 역시 교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호남 출신들이 많이 나가. 아, 호남 출신들이. 음. 근데 2015년 기준인가 해서 이제 이 개신교 그 신자 수가 불교를 처음으로 넘어섭니다. 네네. 2015년인가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중도 무당층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잘 기독교와 그 원만한 관계를 가져간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서구의 보수주의는요. 이 기독교하고 아주 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그렇죠. 있습니다. 네네. 지금 그 서독의 그 보수당 네.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? 아, 기독민주당, 기민당 아니에요? 기민당이죠. 네. 기독민주당이에요. 기민당이에요. 그러니까 그 독일의 경우에는요, 이 기독교와 보수가 딱 일체가 되어 있는 건데, 네네.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철학을 이제 쭉 훑어가다 보면요, 이 기독교 사상하고 맞닿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예. 자, 어쨌든 저희가 뭐 종교를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많은 분들께 걱정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너무 교회가 또 목사라는 분들이 정치에 또 일선에 나오다 보니 이게 참 글쎄 앞으로 이렇게 되면 뭐 정말 목사분들이 되것도 뭐 국회로 들어온 것도 아닌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기독교 기도원 신자들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